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학습 프로그래머. 이번 강의는 분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입니다. 자,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품사 개념을 알고 계신 분은 느끼셨겠지만, 결국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뭐 진행 시제라든가 혹은 수동태에서 배웠던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뭐의 기능을 할 수 있다? 형용사라는 것의 품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자, 분사는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밀 수 있으며, 자,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밀 수 있으며, 분사에는 현재 분사 ing와 현재 분사 ing와 과거 분사 이 두 가지가 있다. 자, 분사의 형태는 분사가 수식하는 명사와의 의미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자,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사의 형태는 분사가 수식하는 명사와의 의미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자, 그러면 이 의미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걸 아시려면 일단 의미를 아셔야 되죠.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의미를 파악해 볼게요. 현재 분사, 즉 ing는요, 어떤 의미가 생기냐? 능동이면서, 자, 능동이면서 뭐뭐 하는 이라는 능동이면서 하고 있는 이라는 진행의 의미, 능동이면서 진행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분사 pp는 수동, 뭐뭐 되는, 뭐뭐 당하는 이라는 수동의 의미이자, 그 다음에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다, 지금 그런 중이 아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는 완료의 개념, 완료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분사는 아시다시피 동사에서 진행 시제에 사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과거분사 pp는 동사에서 예를 들면 비동사 플러스 pp, 우리 뭐 만들 때 써요? 수동태 만들 때 쓰죠. 그죠? 또 have pp, had pp라는 완료 시제를 만들 때도 사용하죠. 그죠? 그 이유가 이런 의미를 현재 분사가 갖고 있고 과거 분사가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이 분사가 형용사로서 명사를 꾸며주는 그러한 문법을 공부를 하자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예문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A burning house, a house가 있습니다. 그냥 집이 있어요. 그냥 집이 있는데 얘는 현재 분사 ing가 house 앞에 나와서 뒤에 있는 명사인 house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얘는 과거 분사 pp가 house 앞에 나와서 뒤에 있는 명사인 house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얘의 의미는 지금 능동이면서 진행의 의미를 읽어주셔야 되네요. 그러면 불 타고 있는 집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불 타고 있는 집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얘는요, 수동이면서 완료. 자, 불이 다 타버렸어요. 다 전소된 집, 불에 타버린 전소되어진 집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진행이자 능동, 얘는 완료이자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얘도 한번 볼게요. 자, 나뭇잎이 있는데요, 지금 띵 하고 떨어지고 있는 중인 나뭇잎이에요. 얘는요, 다 떨어져 버린, 즉 바닥에 쌓여있는, 수북히 쌓여있는 떨어진 낙엽이 되는 거죠. 얘는 떨어지고 있는 잎이 되는 거고, 얘는 이미 떨어진 낙엽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얘네가 지금 다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명사를 꾸며주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건 그렇잖아요. 형용사가 하잖아요. 형용사. 그래서 이 분사가 지금 형용사가 돼서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의 것을 우리가 한번 조사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분사 ing, pp가 명사 앞에 나와서, 이거 화살표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화살표가 이렇게 꾸며줘야 되겠죠. 이렇게 꾸며주는 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자, 볼게요. Did you see a running dog? 너 강아지 봤니? dog를 봤니? 근데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인 강아지를 봤니?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The sleeping baby looks so peaceful. 자, 그 아이는요, 매우 평화로워 보입니다. 자, 근데 그냥 아이가 아니라 지금 자고 있는 중인 아이가 매우 평화로워 보입니다. 됐나요? Leaves are falling. 자, 얘는 지금 진행 시제가 돼서 현재 진행, 비동사 플러스 ing의 현재 진행, 요렇게 분사가 동사에도 활용이 될 수 있어요. 동사에도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요거죠. 자, 떨어지고 있어요. 어디에? on top이니까 위에죠. 꼭대기에. 자, 어디에 꼭대기입니까? 이미 떨어진 낙엽 위로 또 낙엽이 떨어지고 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잎은 잎인데 이미 떨어진 잎. 그래서 완료의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fallen이라는 pp가 들어갔죠. 됐나요? 자, a child fears the fire. 자, 근데 번트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화상을 지금 입고 있는 아이가 아니라 입었던 아이, 그죠? 화상을 당했던 아이, 불에 데였던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두려워한다, 불을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현재 분사 ing, 과거 분사 pp. 자, 의미는 어떻게 갈라진다? 능동이자 진행, 수동이자 완료의 의미고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이제 진행과 완료의 개념을 무시한 채로 능동과 수동만 가지고 생각을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능동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이 말이 되게 이상한 거죠. 집이 어떻게 타? 집이 어떻게 타? 누군가 불을 내서 집은 탐을 당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분사는 능동하고 수동으로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신 것처럼 진행과 완료의 의미로 또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험 문제의 한계입니다. 분사가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시험에 한계가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에 이렇게 물어봐요. breaking이냐 broken이냐 한 다음에 여기에 윈도우가 있다고 쳐볼게요. 윈도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문법책에서는 정답을 얘라고 해요. broken이라고 해요. 왜? 창문이 스스로 깨는 게 아니라 깨어짐을 당하는 거니까. 근데 얘를 능수동의 개념이 아니라, 자, 얘가 능동, 수동이겠죠? 자, 근데 능수동의 개념이 아니라 얘를 만약에 진행과 완료의 개념으로 본다라면 얘도 표현이 가능해요. breaking window. 지금 깨지고 있는 중인 창문. 예를 들면 우리가 초고속 카메라로 되게 슬로우하게 장면을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찍찍찍찍찍찍 깨지고 있는 중인 창문.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분사를 이렇게 능수동으로 구별하는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오류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또 문법의 틀을 또 혹은 시험의 체계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일반 보편 타당성하게 판단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문제집을 풀거나 하실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나 하시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풀이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문제, 예를 들면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사실은 이 분사 문제라는 게 오류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도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이 오면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찌 되었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문법 틀 안에서 제가 거기에 맞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첫 번째에서는 분사가 명사를 앞에서 꾸며줬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죠. 이렇게 앞에 있는 경우는 분사가 짧게 한 단어짜리로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분사가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러면 이 분사가 뒤에 자기의 식구로 길어졌을 때, 영어는 길면 뒤로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독으로 온 게 아니라
길어져 있을 때 뒤로 옵니다. 미리 모양을 보여드리면 지금 분사가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어져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어져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길어진 거죠. 길어졌으니까 앞에 쓰지 못하고 뒤에서 요렇게, 아이고, 뒤에서 요렇게, 영어는 길어졌으니까 길어지면 뒤로 보낸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ing가 그리고 pp가 올바로 쓰였는지를 판단하는 시험 문제를 풀 때 뭘 가지고 풀어야 된다? 아까 읽었잖아요. 분사가 수식하는 명사와의 의미 관계. 그러면 현재 분사는 능동이면서 진행의 의미, 과거 분사는 수동이면서 완료의 이 의미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수식을 받는 명사가 보이죠. 자, 그러면 보이가 서 있느냐, 아니면 서 있음을 당하는 거냐, 지금 보이가 서 있는 중이냐, 이미 다 섰냐, 그러니까 뭐 승을 완료했냐,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예문은 현재 분사가 나와서, 자, 내 옆에 서 있는 그러한 소년은 나의 형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Did you see a dog? 너 개 봤니? 근데 어떤 개냐?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인, 저 기류에 달리고 있는 중인. 그래서 능동이면서 진행의 의미. 됐나요? 자, 여기는 과거분사 pp가 쓰였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미 지나간 완료이면서 수동의 개념입니다. 자, 편지를 받았대요. 근데 그 편지가 지금 쓰고 있는 편지가 아니라 이미 다 쓰여진 편지고, 그 다음 편지가 쓰는 게 아니라 쓰여진 거겠죠. 그러니까 완료이면서 수동의 의미인 pp가 여기 와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분사가 한 단어짜리로 단독으로 왔을 때는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하지만 분사가 뒤에 식구를 달고 나와서 길어졌다. 근데 이렇게 길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동사였기 때문에, 원래는 동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던 거예요? stand next to me, 내 옆에 서 있다 라는 동사적 표현에 ing가 붙은 거죠. run on the road 라는 길 위에서 달리다에 ing가 붙은 것 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똘마니가 붙어서 길어졌을 때는 뒤로 뺀다. 자, 그 다음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명사와 분사 사이에는 주관대 플러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이 경우가 의미하는 건 바로 앞의 경우입니다. 즉 분사가 뒤에 있는 경우, 분사가 위에서 수식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문장을 먼저 볼게요. The girl who 혹은 that. 자, 얘가 지금 선행사가 됐고, 선행사가 명사겠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who, that, 사람을 가르치면서 뒤에 있는 is에 대한 주어 역할까지 해주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어요. 주격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is playing the piano까지 관계대명사 절이 이렇게 돼서 선행사인 the girl을 꾸며주고 있죠. 그죠? 그랬더니 드디어 the girl이 주어였고 is가 전체 문장의 동사. 그죠? 그래서 그 소녀는 나의 친구야. 근데 어떤 소녀래요? 피아노를 치고 있는 중인 소녀,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뭐가 남게 돼요? the girl 뒤로 playing the piano만 남게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 방금 배운 것처럼 이 현재 분사 ing가 진행이자 능동의 의미가 돼서, 자, 소녀는 소녀인데 피아노를 치고 있는 중인 소녀,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식이 탄생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중학교 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
지금 얘는 절이죠. 이 안에 주어가 있고 예를 들면 여기 she가 들어가 있는 거죠. She is playing the piano라는 주어 동사에 얘는 뭐예요? 절입니다. 절이에요. 자, 근데 playing the piano는 단어가 3개지만 이 안에 누가 주어고 동사인지 구별할 수 없죠. 그럼 얘는 뭐예요? 구예요. 그죠? 하지만 품사는 둘 다 같아요. 얘도 효용사고 얘도 효용사죠. 왜? 앞에 있는 거를 꾸며주니까. 그러면 얘의 정확한 이름은 효용사인데 절, 즉 효용사 절이고 얘의 정확한 이름은 효용사인데 효용사 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게 되냐? 분사는 관계 대명사가 만들어주는 절을 구로 짧게 줄여주는 축소의 문법이라는 거예요. 줄여주는 축소의 문법. 이거는 이제 언어의 경제성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면 길게 하기보다는 짧게 하는 게 훨씬 더 세련되죠.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언어의 경제성, 즉 세련도가 더 높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일 수 있다라는 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꾸로 얘를 만났을 때 원래 여기에 who is가 있었던 거잖아 라고 거꾸로 유추를 해볼 수 있다라면 여기에 나오는 이 시험 문제를 맞추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자, 시험 문제는 뭐밖에 안 나오냐면 ing냐 pp냐만 물어봐요. ing냐 pp냐. 여러분들이 여기다 playing이냐 played냐 라고 물어보면 틀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is playing이냐 is played냐 진행형이냐 수동태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얘를 지워놓고 여기에 playing이냐 played냐 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틀리는 학생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얘를 분사가 명사가 이렇게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얘냐를 맞춰야 되는 그런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보시면 상당히 좋냐? 여기에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되게 신기하게도 거의 문제를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문제를 틀리지 않아요. 얘를 집어넣어서 문제 풀기. 이해하셨어요?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자, 현재 분사도 ing로 생겼고 동명사도 ing로 생겼어요. 그래서 둘이 모양이 같아서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둘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ing 형태로. 같지만 현재 분사는 효용사의 역할을 하고 동명사는 말 그대로 동사에서 왔지만 명사의 역할을 한다. 즉 얘는 하고 있는 이라는 뜻이고 얘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화가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 얘는 효용사의 역할을 하니까 효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주로 명사를 꾸며주거나 그 다음에 보호자리에 오는데 이 보호자리에 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진행 시제이거나 그죠? 혹은 비동사 플러스의 pp의 수동태인 경우인데 얘는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오겠죠. 이건 너무 명백해지니까. 그럼 이제 이 경우와 자 얘는 명사니까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완전히 쓰이는 자리가 다르다라는 거죠. 얘는 얘 자체가 명사 자리에 와야 되고 얘는 명사를 서포트하는 자리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ing지만 일단 해석값이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르다. 그걸로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분사의 명사 수식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마. 이번 강의는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가주어, 진주어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원래 투부정사나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이렇게 길게 오겠죠. 이제 뭐 명사구가 될 거고 혹은 that이라는 명사절의 접속사 뒤로 주어 동사가 등장하는 길다란
절의 덩어리인 명사절이 전체 문장의 주어 자리에 포진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이렇게 오겠죠. 동사가 뒤로 이렇게 더 오겠죠. 그러면 이제 너무 주어가 비대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중요한 정보가 너무 길게 앞에 포진되는 걸 원치 않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정보 그리고 덩치가 큰 거를 자꾸 뒤로 보내려고 하죠. 그래서 얘를 문장의 맨 뒤로 보내고 비어있는 이 자리에 가짜 주어, 가주어라고 하죠. 가주어 it을 앞에 남겨두고 뒤에다가 얘네들을 이렇게 옮겨놓고 얘네가 진짜 주어다라고 하는 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었잖아요. 가목적어, 진목적어도 완전히 똑같은 문법이에요. 가목적어, 진목적어도. 단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주셔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은 5형식 구조에만 등장을 해요. 5형식 문장에서만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5형식 문장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겠죠. 주어, 그 다음에 5형식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이렇게 오는 거겠죠. 자, 근데 완전히 똑같다고 그랬죠. 즉 얘도 목적어가 여기에 to 부정사의 명사 구가 길게 오거나 아니면 대 플러스 주어 동사의 명사절이 아주 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 뒤로 보내버리는 거죠. 여기다가 얘네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비겠죠. 여기가 사라지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가짜 목적어에 해당하는 가목적어 it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진목적어로 얘네를 그대로 옮겨 놓는 것이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에요. 그리고 이 패턴을 주로 사용하는 동사, 5형식 동사가 되겠죠. 사용하는 동사를 우리가 보통 이제 MTB, FC라는 약자로 이제 많이들 공부를 하세요. 이건 뭐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그런 약자 표현이에요. 그럼 이제 얘가 뭐의 약자냐면 M은 make의 약자입니다. M은 make, T는 think, B는 believe, 그 다음에 F는 find, C는 consider요. 자, 요걸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맨 밑에 보시면 여기 정리가 돼 있죠. MTBFC. 그래서 MTBFC라는 약자를 외워놓고 M은 make고 T는 think고 B는 believe고 F는 find고 C는 consider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5형식 동사 뒤로 가짜 목적어 it이 오고요. 그 다음 당연히 목적격 보어가 남아있겠죠. 목적격 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장 맨 뒤로 원래 여기 있었던 진목적어에 해당하는 얘네를 맨 뒤에 포진시켜 놓는 구문이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인데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진목적어에 주로 오는 게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이렇게 와 있는데 사실 이 동명사는 의식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동명사가 진목적어 자리에 안 쓰인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의 보지 못합니다. 사실 동명사를 쓰는 것은 이제 좀 격식이 없는 그런 편안한 표현에서 가끔씩 쓰기도 하는데요.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텍스트 문법을 배우고 뭐 교과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독해 문제집에서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에서 진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오는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투부정사 또는 대절이 거의 대부분의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의 진목적어 자리에 온다라는 그 구조로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 공식이죠. 얘가 어떻게 보면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암기하셔서 이번 내신 시험에서 영작 문제에 대비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 동사, 동사에는 MTBFC라고 그랬었죠. MTBFC. 다시 한번 읽어보면 M은 make, T는 think, B는 believe, F는 find, C는 consider. 라는 동사 뒤로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5형식 문장이었는데 이 문장이 목적어가 투부정사나 대절로, 자 얘는 지우라고 그랬죠. 투부정사나 대절로 목적어가 이렇게 길게 왔을 때 그 자리에 가목적어를 대신 쓰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원래 있었던 목적어를 맨 뒤로 보내서, 목적격 보호 뒤로 보내서 문장을 새롭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다. 자, 첫 번째 만 볼게요. I made it a rule입니다. 자, 나는 그것을 규칙으로 만들어. 이때 it을 보자마자 얘가 가목적어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대충 그냥 규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읽어요. 혹은 뭐 그것을 규칙으로 만들었다 읽어요. 그러면 이 it이 무엇을 규칙으로 만드는 건지 라고 얘가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뒤에 투부정사를 보고 아 이거 가목적어 구문이구나 라고 이때 느껴주셔야 됩니다. 이때 느껴줘야 돼요. 아 원래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었던 건데 너무 길어서 뒤로 빠졌구나. 즉 이것을 규칙으로 만들었다겠죠. 자, 물을 마시는 거, 아침에 물을 마시는 걸 규칙으로 만들었다 라는 거. 됐나요? 그럼 문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얘가 주어고 얘가 5형식 동사입니다. 그 다음 얘가 가짜 목적어고 이것을 규칙으로 만들었다라는 룰이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는 거죠. 목적격 보호 역할. 그죠? 그래서 얘가 가목적어, 얘가 진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두 번째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Advances in medicine. 이게 됐어요. 자, advance 여기서는 진보 발전이죠. 자, 뭐에 있어서의 진보 발전입니까? 의학에 있어서의 진보 발전이 have made, 현재 완료가 되어 있네요. 자,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 이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지죠. 그럼 얘가 가짜 목적어가 되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목적어가 있는데, 자, 그럼 passable은 얘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목적격 보호고 이번에는 보호가 명사가 아니라 얘는 보호가 명사로 왔지만 이번에는 보호가 형용사로 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투부정사를 기다렸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per 플러스 목적격에 투부정사에 뭐가 등장했어요? 의미상의 주어가 등장을 한 거죠. 자, 의미상의 주어는 반드시 있는 게 아니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는 의미상의 주어가 없죠. 왜 없냐? 이미 나와 있는 주어인 I와 물을 마시는 행위를 하는 I가, 전체 문장의 I와 이 물을 마시는 행위를 하는 I가 같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따로 구별해서 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예문에선 자, 문장 전체의 주어가 진보 발전이에요. 진보 발전이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하고 뒤에 진목적어에 오래 살다가 나왔어요. 오래 사는 건 진보 발전이 아니죠. 즉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써줘서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써주고 이렇게 필요가 없을 때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를 하셨나요? 그래서 얘는 의미상의 주어, 얘가 진목적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예문으로 대절이 목적으로 응용을 볼게요. I think it will. 나는 생각합니다. 역시 5형식 구조로 나는 생각해요 하고 그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요. weird, 이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뭐가 이상한지 궁금해지죠. 그랬더니 대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느껴줘야 되는 거죠. 왜? 나는 머릿속에 이 구조를 넣어놓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it, 목적격 보호, 대절. 아, 얘가 진목적어구나. 대절을 봤더니 대시 접속사니까 이 안에 또 주어 동사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녀가 읽지 않는다. 그 시를 읽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조금 고급스러운, 좀 고급스럽다기보다는 좀 이제 어려운 서술형 문제를 하나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 이 대절은 투부정사로 바꿀 수도 있고 투부정사를 대절로 바꿀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문장 전환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한번 대절로 바꿔볼게요. 얘를 대절로 바꾸면 대은 접속사니까 그 뒤에 주어 동사를 써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얘는 지금 아까 여기 있는 주어인 I와 이 to 부정사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인 I가 서로 일치하니까 따로 써주지 않았죠. 그죠? 그러면 that은 접속사인데 그 뒤에 주어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접속사, 주어, 동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따로 없었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그냥 I라고 쓰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의 자리예요? 동사의 자리죠. 그러니까 이 to 부정사를 동사로 바꾸면 돼요. 동사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I drink가 되겠죠. drink water in the morning. 이렇게 써주면 이 문장의 의미와 이 문장의 의미가 같은 문장의 의미가 되는 거죠. 같은 문장의 의미가 되는 거죠. 알겠죠?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대절로 바꿔볼게요. 자, 이번에도 접속사 that을 썼습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를 써야 돼요. 자, 근데 이 문장과 달리 얘는 의미상의 주어인 perfectly 있어요. perfectly 있어요. 그 말은 얘와 얘의 주어가 달랐다는 거죠. 그러면 대절의 주어는 전체 문장의 주어인 advanced가 아니라 이 people이 내려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people이 그대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people과 시제 일치를 해서 얘를 동사로 바꿔서 people live longer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은 같은 문장이 돼요. 해석도 같습니다. 의학에서의 발전은 가능하게 해왔다. 뭐를?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얘하고 얘하고 완전히 똑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거꾸로 투부정사로 바꿀 수 있겠죠. 투부정사로 짧게 바꿀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를 보세요. 제가 요걸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전체 문장의 주어는 I예요. 근데 대절의 주어는 she입니다.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니까 뭘 써야 돼요? 의미상의 주어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for 플러스 목적격에 for she에 해당하는 her를 여기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또 재밌냐? 이 문장은 지금 not이 들어가 있는 부정문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돼요? 투부정사의 부정은 투부정사 앞에 not을 붙여야 되죠. 그래서 not to read the poetry 이렇게 써주시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완전히 같은 의미의 문장으로 전환이 된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5형식 MTB FC 구문의 가목적어 it, 진목적어 투부정사나 대절에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하고 구문 자체를 머릿속에 박아두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조금 더 거기서 한층 더 나아가서 투부정사가 왔을 때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잘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대절도 올 수 있는데 대절을 투부정사로 짧게 줄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대절로 느려서 쓸 수 있게끔 즉 얘나 얘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게끔 문장 변환의 연습도 해보시면 여러분들 아주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까지도 맞출 수 있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가목적어, 진목적어의 관용 표현이 있습니다. 이 관용 표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수거 같은 거니까 어휘처럼 외워서 대응을 해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make 이럴 투부정사. 그래서 뭐 투부정사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다 이런 표현이고 take it for granted that절 뒤에는 그러면 뭐가 나올까? 이 that 뒤로는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that 이하를 당연하게 여기다 이런 표현입니다. for granted가 당연한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take it for granted that절 뭐뭐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다 make 이럴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다. 이렇게 수거처럼 외워서 대응을 해주시면 상당히 패턴으로 자주 써먹을 수 있는 애입니다.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이 참고는요 솔직히 중학교 학생들한테 굳이 말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인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조만간 고등학생이 될 거니까 미리 한번 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즉 몇 형식 구조입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5형식 구조죠. 이렇게 이루어진 문장에서 목적어가 투부정사나 자 동명사 뺄게요. 대절이 아닌데 아닌 경우 가목적어 it을 아닌 경우는 가목적어 it을 쓰지 않고 어순만 바꾼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나 대절이 쓰였을 때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쓰는 이유는 덩치가 너무 커지기 때문이에요.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투부정사나 대절이 아닌데도 이렇게 덩치가 큰 경우가 있다고요. 이렇게 덩치가 큰 경우가 있다고요. 자, 얘는 투부정사도 아니고 대절도 아니죠. 근데 이제 수식어 같은 전면구 같은 게 따라붙어서 new, 자 볼게요. SNS는요 has made, 만들어 오고 있어요. 자, 무엇을요? 새로운 형태, 통신수단, 의사소통 형태의 새로운 형태가 가능하도록.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격보죠. 근데 목적어를 써놓고 봤더니 투부정사도 아니고 대절도 아닌데 하지만 너무 길어. 이때는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얘를 일로 보내고 얘를 일로 보내서 자리값만 바꿔요. 자리값만 바꿔줍니다. 자리값만 바꿔줘요. 알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장이 탄생을 해요. 자, 내가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만나야 되는 자리에서 이렇게 보호에 해당하는 형용사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길다란 뭔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요 경우는 가목적어를 쓰지 않았지만 목적어가 길어서 그냥 자리 바꿈만 한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중학교 내신에서는 이거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99.99%고 여기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복습을 잘 해주셔서 이번 중학교 내신 시험에 잘 대응을 해주십시오. 알겠죠?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